제가 이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는 건 SNS 보면서 우울해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더 이상 우울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삶이 언제부턴가 SNS에 빠져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게 됐는데, 저는 뭐 인스타그램은 정말 잠깐씩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봐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인스타 시간 계산해봐도 20분? 20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는 공부 목적이든 취미 목적이든 유튜브에 쓰는 시간이 저는 좀 많아요. 운동할 때도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이유랑 목적도 여러분이 이제 뭐 운동을 가시든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만들고 있어서, 어 제가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용했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게 있어요. 저는 SNS에 중독된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일종의 인간극장을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도 정말 재밌죠. 뭐 전화로 물어보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막상 사진으로 직접 보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수, 개그맨, 뭐 다양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이제 모든 분야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바보일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 직종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SNS가 알려주고 광고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데 SNS를 안 하는 것도 사실 바보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위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SNS를 보면서 우울해할까요? 그것은 저는 비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SNS는 꾸며진 삶이잖아요. 꾸며진 삶? 그리고 같은 곳을 가도 나는 이렇게 즐기고 비싼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는, 쉽게 말하면 SNS는 자기 자랑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게 인스타그램이죠. 그런데 사실 압도적인 부자한테 느끼는 부러움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만수르가 뭐 순금 자동차를 사든 순금 건물에서 산다고 해서 막 부러워서 배 아파서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은 막상 그렇게 크게 부럽지도 않아요. 그냥 왜냐면 내가 따라잡을 수도 없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럽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일반인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열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뭐 친구나 지인들도 그렇죠. 정확한 월급은 서로 얘기를 안 해주지만, 얘가 공무원 9급이고 몇 년 차면 월급이 얼마인지 다 아는데 막 여행만 다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돈이 많았었나? 아니면 뭐 보너스를 많이 받나? 공무원이 요즘 괜찮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리고 워라밸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고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는 뭐 다른 직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나도 만약에 얼굴이 예뻐요. 예쁜 얼굴인데 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얼굴이 예쁘든 말든 내 얼굴의 값어치는 의미가 없는데, 뭐 여행은 1년에 한 번이나 가는데 쟤는 나랑 되게 비슷한 얼굴이고 자세히 보면 내가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한데, 어 걔는 왜 맛집을 다니고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랑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여행을 호텔을 가고 호텔에 가서 자는데 돈을 받고 자고, 음식을 맛있는 걸 먹는데 돈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모든 생활이 협찬이고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부럽죠. 안 부럽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부러워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닌 게, 저만 해도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재미없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투랑 여러분에게 하는 말투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다는 가정으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언어랑 영상용 영어랑 조금씩 바뀌고 순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얼굴을 까면 분명히 조회수 구독자 엄청 빨리 오를 것도 알아요. 뭐 지금은 하루에 뭐 많아야 5명까지, 6명인가 5명까지도 올라왔고, 보통 하루에 1명 또는 이틀에 2명, 뭐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명씩 올랐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멈춰 있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저는 얼굴을 안 올리는 게, 그 얼굴을 올렸을 때 뭐 제가 언제 유명해질진 모르겠지만 저는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안 올리는 거고, 제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냥 내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 뭐든 그냥 길을 갈 때도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기장을 써도 이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게 되면, 그리고 부모님이 본다면, 그 일기장이라는 게 누가 본다는 가정으로 일기장을 쓰게 되면 일기 내용이 달라지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단어와 내가 생각하는 그 언어가 똑같이 될 수가 없거든요. 누가 본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얼굴을 까지 않고요.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고 꾸준히 오래 가고 싶어서 저는 얼굴을 올리지 않는 건데, 얼굴이 드러나고 본인이 브랜드고 가치가 돼야 되는 SNS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좋아요랑 댓글을 위해서 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흔히 어그로라고도 하고 관종이라고도 하고, 저는 좀 병신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SNS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돈을 벌어야 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협찬을 받고 광고를 받아서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정신병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의심이 아니라 그냥 100% 정신병이 있다고 봐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이미 먹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약을. 근데 치료를 안 받고 계시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정말 좀 과해요. 너무 과한 게, 뭐 예를 들면 오늘 가방 2개를 올려요. 오늘 가방 2개 중에 뭘 살까 이렇게 올려요. 그렇게 스토리를 올려놓고 투표를 한 다음에 2개를 다 사거나 투표에 관계가 없어요. 뭐 검은색 가방이 투표가 더 많았는데 흰색 가방을 산다든가, 검은색 가방이 투표가, 이게 반대로 하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살 거면서 항상 투표를 해서 물어보고, 뭐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 하나하나조차도 다 올리고 물어봐요. 뭐 점심 추천해줘, 저녁 추천해줘, 뭐 배달 시킬 건데 뭐 시킬까, 회를 시킬까, 뭐 고기를 시킬까, 그리고 뭐 모든 일상을 올려요. 나 밥 먹었어, 나 감기야, 나 뭐 생리해서 아파, 생리가 끝났어, 나 링겔 맞았어, 나 똥 쌌어, 배고파. 무슨 유아태행기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인플루언서 팔로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것까지 올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정신병이 아니면 뭐겠어요. 뭐 지 친구한테나 물어보지. 그리고 뭐 친구한테도 이게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모든 감정 행위조차도 공감을 받으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적으로 예뻐 보이는 사람들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SNS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나 인기만 많은 인스타형 얼굴은 번화가, 핫플레이스, 금요일, 토요일 하루 종일 돌아가 보세요. 정말 돌아다녀 보세요. SNS에 나오는 그런 얼굴 없어요. 그냥 진짜 아예 없어요.
그 얼굴을 저는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강남 미인 한참 유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 성형한 그 인공적인 그런 강남 성형 미인상이 있잖아요. 그 얼굴은 실제로 본 적 있어요. 한 세 번 정도 실제로 본 적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스타그램형 미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전 정말 지금도 헬스장이 번화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번화가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다니는 시간이 그런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들이 지나다니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거 외에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번화가 돌아다닐 때도. 그러니까 보정이랑 성형으로 버무려진 가짜 얼굴일 뿐이에요. 인스타 사진만 찍던 사람이 일반적인 막 영상 나왔을 때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얼짱이라는 게 있었는데 얼굴짱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물론 사진으로 많았는데 현재는 그대로 보정 기술만 좋아져서 그냥 가짜의 얼굴을 좋아하고 있고 믿고 있을 뿐인 거죠, 그냥. 그리고 막상 그런 얼굴이 정말 있다고 해도 그건 성형이에요, 성형. 그렇게 막 성형으로 얼굴 다듬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웃는 것조차도 어색해서 잘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형으로 예쁘거나 괜찮은 연예인들은 다 얼굴 녹아내려요. 30살, 40살, 뭐 50대 안 녹아내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얼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그 피부랑 원래 그 뼈가 있는데 얼굴이나 피부가 거기에 맞게 이미 자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코뼈를 높이면 얼굴이 이제 조금 더 처지거나 아니면 뭐 주름이 다르게 잡히겠죠. 그래서 그 다른 걸 잡으려고 보톡스를 맞으니까 얼굴에 근육은 이게 짱짱하게 되는데 또 이제 근육은 짱짱한데 피부는 늘어지고 피부를 당기면 근육이 내려앉고 그리고 뭐를 해도 어차피 뼈는 점점 사람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돈 있고 잘난 사람들도 보세요. 키가 180이면 나이 80, 90살 되면 무조건 170 뭐 이렇게 내려앉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랑 이런 게 모든 게 버티지를 못해요. 생각을 해보시면 중력을 70년, 8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리 허리가 곧은 사람도 뛰고 걷고 뭐 다 가능한 할아버지라고 해도 키가 몇 센치라도 무조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거에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몸매로 가보자면 몸매 좋아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고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분들은 약물이고요. 약물 아닌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하지만 약물인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요. 헬스장 1일권 끊고 헬스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전부 다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트레이너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매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저처럼 뭐 똥배 나오고 지방배, 나이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몸매 평가하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트레이너 몸을 생각을 하면 막상 보면은 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 트레이너는 막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트레이너 상이 뭐 보디빌더를 생각하면 막 뭔가 덩치가 막 곰처럼 어깨 팔뚝이 막 내 두 배는 되고 막 다리는 코끼리 같고 복근이 갈라지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없고 키도 막 180, 190 이런 사람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 정도 키면 모델을 하고 있거나 보디빌더를 해도 그 정도 키에 그 정도 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키 큰 보디빌더는 실제로 보기도 힘들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사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랑 키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크거나 이제
저 정도 키에 있는 보디빌더들만 봤을 때 생각하시는 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트레이너는 특히 더한 게 엉덩이 골반 막 엉덩이 이런 거 뭐 PT 그 트레이너 프로필 같은 걸 보시면 막 되게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근데 어 그래서 골반이나 엉덩이가 킴 카사디안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막 그런 PT 선생님 사진들만 보면은 와 몸매 진짜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막상. 트레이너님들이 이제 여성 트레이너 여성분들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이제 옆에서 보면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성분들은 전혀 달라요. 남자분들도 다르지만 남성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육이 있잖아요. 트레이너분들은. 그래서 운동하는 티 정도는 나지요.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여성 트레이너분들은 이제 약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정말 운동하시는 분인지 아예 티가 안 나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막 울그락불그락 남자처럼 근육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냥 평범한 일반인 같아요. 그냥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트레이너 자체가 모두가 보디빌더도 아니고 대회를 항상 계속 나갈 필요도 없죠, 사실. 잘 가리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디빌더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회 시즌, 비시즌이 있어서 비시즌에는 당연히 자기들 치킨도 먹고 뭐 족발도 먹고 막 본인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세계적인 트레이너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디빌더의 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이에요. 트레이너가 몸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몸이 좋으면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일 뿐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보디빌더 만들어주는 그런 트레이너라고 해서 전부 다 막 올림피아 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트레이너가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보디빌더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 세끼 닭가슴살이랑 프로틴만 먹겠어요. 질리잖아요. 그래서 SNS에서도 진짜 몸 좋은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도 헬스장에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씩 보여요. 와, 저분, 와, 남자가 봐도 정말 덩치도 좋고 몸도 진짜 좋으시다. 이런 분들 가끔 있고요. 여성분들은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전에 헬스장에서는 봤는데, 이번 헬스장에서는 단 한 번도 못 봤고, 실제로도 더욱더 없어요, 사실. 심한 노출 이상 입으면서 막 보정하면서 본인의 몸 사진을 이제 팔아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 그,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바디 프로필은 말 그대로 어떻게든 몸이 더 좋아 보이게 찍은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몸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돌의 경우에도 되게 몸이 좋아 보이고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얼굴은 정말 실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엄청 예쁜데 몸매가 예쁘다는 생각이 드시는 아이돌이나 연예인 분들은 생각보다 드물 거예요. 그냥 말랐다는 생각만 들어요. 제가 전에도 이해 안 된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연애하는 걸 SNS에 올리는 거예요. 이건 더더욱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커플 여행 사진 찍는 거 부럽죠. 사실 부럽긴 부러운데 저는 좀 더럽기까지 해요. 왜냐면 여행 간 거, 뭐 여행에서 노는 거 이런 거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근데 특히나 숙소에서 찍은 사진, 뭐 베개, 침대 또는 더 나아가서는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 이런 거는 어, 그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 오늘 얘랑 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커플 사이끼리 어떠냐. 근데 커플이 왜 커플인데요? 헤어지면 끝이에요. 결혼도 이혼하면 끝인데 왜 그렇게 가벼워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사귀고 둘이 사귀었으면 당연히 성관계를 했겠죠. 그리고 여행 둘이 갔다 왔으면 당연히 성관계를 할 거예요. 그러나 굳이 하는 티를 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키스 사진을 왜 남들이 다 보는데 올리냐는 거죠.
연예인들조차도 사귀는데 키스 사진은 안 올리는 판에 종종 올리는 연예인들은 헤어지면 평생 박제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연예인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기 제일 좋으니까. 5년, 7년 같은 장기 연애 길게 누구랑 누구 사귄 거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그게 그렇게 좋아하고 이해를 해주겠어요? 과거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이 연애했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내 사진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불편한데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전 남자, 전 여자친구랑 키스하고 여행 사진들이 막 돌아다녀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것도 남들이 찍은 것도 아니고 본인 둘이서 좋다고 찍었던 사진인데 저는 지인이 3번이나 상대방이 바뀌는 걸 봤는데 보기 싫어서 팔로우 끊었어요.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뭐 호텔에서 가운만 입고 물기도 안 마른 막 젖어 있는 머리인 채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입맞춤을 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 그리고 헤어지면 다 지워요 어차피.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다시 올려요. 그 짓을 계속 반복해요. 저는 그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바뀌는 것 자체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에요. 그냥 사귀고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왜 기록하고 올리냐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 다 보는데 일부러. 뭐 서로 둘이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남한테 보여주는 건 너무 별로예요. 커플 계정 만들어서 둘이서만 보는 건 괜찮죠. 그거는 절대 반대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들한테 왜 보여주냐는 거예요. 영화라면 남자 주인공은 그대로인데 여자 주인공이 5번, 6번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는 모두 똑같이 사랑했었다. 이러면 그게 정말 좋게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사랑 같다는 거예요. 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 비공개 계정으로 둘이서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남들한테 우리 둘이 사귀고 맛있는 거 먹고 할 거 다 했고 알리고 싶어서 안 달란 거잖아요. 키스마크도 같은 맥락으로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안 보이는 데에는 물론 서로 그럴 수 있죠. 애인들끼리 얼마나 귀엽고 재밌어요. 근데 목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누가 봐도 보이는 곳에 하는 건 골이 빈 거예요. 그건 정말 골이 빈 행동입니다. 또 이제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 강의파리 사기꾼들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직 중에 최고인 직업 중에 하나, 의사라고 할 수 있죠. 의사조차도 35살은 돼야 됩니다. 예체능 제외하고 20살, 30살, 뭘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 예체능 외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강의 팔아서 돈 벌고 본인의 사업으로 성공한 것처럼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언제까지 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번 돈 더럽게 쓸 거예요. 분명해요.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자영업 관련된 장사 관련된 여러 영상 올렸지만 20대의 사업 자금이 어디 있어요? 대체 어디서 나겠어요? 뭐 엄마 아빠 딸이면 그건 SNS에 올리지도 않겠죠. 무자랑이라고 올리겠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고 이미 세상에 있을 아이디어 이미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천재들이 아닌 이상 그런 아이디어 내지도 못하고 자영업 처리는 그 자영업을 차리는 비용을 모으는 게 집 사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장 대단해요. 대단한데 젊은 사장이 성공하는 건 정말 더더욱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성장을 해서 4, 50대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지 20대, 30대에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천재가 아닌 이상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업 자금을 투자를 받고 또는 본인이 사업을 만들어가고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말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만약에 정말 젊은 사업가가 성공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냥 그건 멋있어 하세요. 그건 부러워해도 됩니다. 정말 자수성가로 20대부터 열심히 살아서 30대에 성공을 했어요. 이건 정말 멋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멋있죠. 근데 SNS를 광고하고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20살 때부터 준비를 한 자수성가인 사업가가 SNS나 하면서 그 지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사업가면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자들의 자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정말 부자들이 굳이 자랑을 할까요?예요. 여러분이 매일 캐비어를 먹는다고 쳐요. 근데 SNS에 올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캐비어 사진을 올릴까요, 과연? 그 사람들한텐 일상인데. 그리고 돈 자랑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 돈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지.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본인의 일상이기 때문에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일상인데 본인의 일상 사진을 누가 굳이 올리겠어요. 그것도 SNS에. 본인이 사는 거, 본인이 사는 집. 여러분 같으면 본인이 사는 집을 굳이 올릴 것 같아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성취욕, 명예욕과 같은 욕구의 수치가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평생 한 번 먹을 캐비어가 일상적인 부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컵라면 먹는 거랑 같이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본인 회사의 영업이익률 증가한 거, 내가 대표가 돼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더 커졌다, 잘 됐다.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1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오늘 내가 호텔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그걸 SNS에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안 쪽팔릴까요?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1조 원이 있는 사람이 스테이크나 올리고 있겠어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다 1조 원 클럽일 텐데 같은 친구들끼리 보면 걔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요? 1조 원이 있는데 스테이크 사진을 올리고 있대요. 그럼 친구들도 야, 너 병신아, 언제까지 너 스테이크 사진만 쳐올릴래?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 스테이크 사진이 소중하고 좋은 기억이고 추억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추억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재력이 자랑으로 올릴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으로 올릴 이유도 없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SNS를 본인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행복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잘났고,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를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 자신과도 비교를 해요, 심지어. 이번에 찍은 사진과 과거에 찍은 사진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가 많지, 어떤 게 댓글이 많지, 어떤 게 더 많은지, 자기 애인 사진까지도 좋아요를 비교를 하고, 좋아요가 많으면 그것 또한 비교를 해요. 그런데 불행한 모습은 절대 안 올립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만 해도 고도비만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올렸지만 정말 뚱뚱하잖아요. 사진 안 찍어요. 저는 그냥 인바디 줄자로 계속 기록만 하고 있지 제 몸 사진은 안 찍어요. 근데 제가 정상 체중일 때도 저는 몸 사진 안 찍었어요. 왜냐면 뭐 복근이 있거나 압도적으로 좋은 게 아니니까 굳이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냥 굳이 내가 벗은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안 찍게 됐고 저는 그 특유의 역겨움 중에 하나가 막 누가 봐도 마른 그런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마른 사람들이 본인이 막, 나 돼지야 이러면서 비키니 찍고,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이나, 뭐 안경 하나 쓰고, 뭐 나 찐따야, 오늘 친구 없어, 놀 사람 없어, 이딴 거 올리는 거 보면, 골빈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막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좀 역해요, 진짜로. 뭐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상처가 많고 찐따가 있는 찐따 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그렇게 마른 사람들이 자기 돼지라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보기가 싫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들이 뚱뚱하다고 하니까 미의 기준이 헷갈리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저기 뚱뚱한 거였나? 뚱뚱한 건가? 그러니까 자꾸 막 마른 뭐 일부의 그런 먹고 토하고 이러면서 마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뚱뚱한 사람들도 뭐 다들 40kg 다이어트 성공하고 30kg 다이어트 성공하고 그때서야 이제 자기 몸 사진도 올리고 뭐 어디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러지. 정말 뚱뚱한 사람들은 사진 못 올려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이 보는 게 싫고 이렇기 때문에 못 올려요. 뚱뚱한 여성분들은 또 그리고 뭐 살찐 본인 가슴 사진이나 올려요. 그런 거 보면 한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이렇듯 SNS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으면 불행해하는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불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왜 행복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해서 제가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불행해서 얻는 건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루라도 기분이 좋아도 얻을 게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나비 효과를 믿기 때문인데 여러분이랑 제가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냥 제가 슈퍼를 갔는데 슈퍼 직원일 수도 있으신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카페를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실 수도 있고 카페 알바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불행했다면 뭐 제가 커피를 시켰는데 뭐 커피를 툭 던져서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소한 불친절들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이제 저도 기분이 나쁠 때 여러분에게 뭐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기분이 좋아야 그 기분 좋은 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불행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했을 때 긍정이라는 나비 효과가 커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제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제가 불행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진심이고요. 정말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새로 봐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